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스트 TA를 맡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니티 HDRP와 URP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준비를 했고요. 인디 프로젝트를 하실 때 유니티를 처음 접하거나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유니티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좀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유니티 SRP, 즉 이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SRP를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유니티 이 레거시 렌더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포워드와 디포드 두 가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그 매터리얼과 라이트닝을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었고, 컴퓨터 쉐이더도 사용할 수 있었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뭐 어쨌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지원을 해왔고, 유니티 사용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레거시 렌더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레거시 렌더 파이프라인의 아쉬운 점들 그리고 좀 개선점들을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특히 이 유니티에 가장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 그런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을 직접 사용자가 커스텀할 수 없는, 즉 저희 이제 보통 그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없고 구성하기도 어렵고 유연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때 특히 이제 낮은 디바이스에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뭐 몇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좀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지만은 유니티 엔진도 굉장히 서비스한 지가 오래되었고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니티가 이 SRP라는 걸 우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레거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포워드 할 때 그 모바일 개발에서 이 라이트를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멀티패스 렌더링, 즉 오브젝트의 개수에 따라서 이 드로우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싱글 패스 렌더링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라이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포워드 렌더링에서는 이 드로우콜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URP에서는 이 라이트에 대한 것들이 이 싱글 패스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그 유니티 버전에서는 앞에 보여드린 포워드와 이 디포드를 선택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티어 설정에서 바꾸게 좀 바뀌었습니다. 레거시를 하더라도 이 SRP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레거시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셔야 될 건데, 최근 버전 유니티에서는 이 카메라에서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티어에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우선 이 포워드일 때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이 라이트 개수에 따라서 드로우콜이 변경하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워드 렌더일 때, 디퍼드 렌더일 때 이 드로우콜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디퍼드 렌더 같은 경우는 모바일처럼 한정된 그 플랫폼에서는 좀 사용이 좀 많이 제약이 많습니다.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에도 각각의 드로우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라이트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서 드로우콜이 6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거시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레거시에 관한 자료는 유니티를 좀 개발을 해보셨거나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CPP로 만들어진 이 엔진입니다. 유니티는 C#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CPP로 만들어진 이 엔진을 그 C# 레이어로 감싸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는 직접 이 C# 레이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 CPP 코어에 있는 것들을 이 C샵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SRP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깅이 좀 더 수월하고 확장석이나 뭔가 수정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SRP가 무엇을 하는지 조금 더 정리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CPP 레이어에 들어있는 렌더링 코어를 이전에는 레거시 렌더 파이프라인에는 그냥 그저 가져다가 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바뀐 게 바로 이 SRP 시스템이고요. 여기에서 URP와 그리고 HDRP를 이제
저희 유니티에선 예제로서 하나의 이제 예제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RP가 있고 URP가 있고 SRP는 또 뭐고 레거시는 또 뭐고 이 용어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았을 건데 쉽게 말해서 이 표에 보듯이 SRP를 통해서 이 유니티 이 렌더링 코어에 접근하는 걸 이 SRP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저희가 쓰시라고 제공하기에는 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으니까 이 URP와 HDRP를 하나 예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나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나만의 렌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싶다. 혹은 URP나 HDRP를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이 SRP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CPP 레이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고 지금 오른쪽 표에 보듯이 C# 레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레거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쉐이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쉐이더의 경우에는 일단 HLSL이나 CG로 작성된 코드들이 한번 이제 GLSL로 2번에 걸쳐서 컴파일이 되는데요. 구글에서 뭔가 쉐이더가 내가 필요하겠다고 찾아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유니티 쉐이더를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드들이 약간씩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이 픽스드 펑션, 그리고 이게 버텍스 앤 프래그먼트 쉐이더, 마지막으로 GLSL, 하나 더 있죠? 서피스 코드. 총 레거시에서는 이 세 가지 타입의 이 쉐이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차이가 약간 있지만은 지금은 버텍스 앤 프래그먼트 쉐이더와 이 서페이스 쉐이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이 대마왕님이 쓰신 그 유니티 쉐이더 스타트업도 이 서페이스 쉐이더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와 서페이스 쉐이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제 매트릭스, 즉 그 행렬 변환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처리되기 때문에 처음 쉐이더를 접하는 특히 비프로그래머 직군들은 서페이스 쉐이더를 많이 다루셨을 건데 이 버텍스 앤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비해서 서페이스 쉐이더가 상대적으로 좀 길이가 짧고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제 URP와 HDRP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기존의 그 CG 코드가 아닌 HLSL을 직접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HLSL은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 기존의 이 버텍스 앤 프래그먼트 쉐이더와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이제 HLSL 코드를 직접 쓴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생각보다 공부를 해보시면은 접근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뭐 이제 CG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END CG로 끝나는 게 HLSL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이 END HLSL로 끝나고 이제 include 파일을 CGINC가 아니고 HLSL 파일을 include 한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앰플리파이 쉐이더나 기존에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 툴을 많이 사용하셨을 건데 쉐이더 그래프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도 이 비주얼 스크립팅 툴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물어보세요. 레거시에서 그러면은 이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할 수 없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이 쉐이더 그래프는 URP와 혹은 이전의 그 LWRP 그리고 HDRP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레거시에서도 이런 그 매터리얼 에디터를 직접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그 앰플리파이 쉐이더라는 걸 한번 써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유니티를 처음 시작할 때 유니티 허브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HDRP와 URP 그리고 뭐 레거시에 있는 템플릿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서 이제 지금 필요한 URP와 HDRP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URP와 HDRP의 버전이 각기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19.1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URP 5점대 버전을 그리고 HDRP 5점대 버전을 두 번째 이 2019.2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URP와 HDRP 6 버전을 그리고 2019.3 버전에서는 URP와 HDRP를 이 7점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곧 출시될 2020점 버전에서는 이제 그 다음 버전인 8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니티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저희는 이걸 이제 레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이렇게 그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모듈화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설치할 수 있는 버전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저 빨간색 그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은 URP인데 밑에 버전이 7.1.8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전에 맞는 그 URP 버전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주의하실 거는 유니티 엔진을 버전 올리는 것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이 무조건 새 버전이 나왔다고 바로 이 버전업을 하는 거를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꼭 한번 테스트를 거친 후에 프로젝트에서 한번 올려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저 빨간색 그 박스 옆에 Verified 혹은 프리뷰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건 이제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라면 프리뷰, 그리고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Verified가 붙게 됩니다. 우선 그러면은 URP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기존의 모바일 혹은 웹, 그리고 약간 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이 URP를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플랫폼의 대부분의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싱글 패스 포워드 렌더링, 즉 하나의 렌더 루프에서 라이트에 대한 것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 픽셀당 기본으로 이 4개 이상의 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전체 화면에는 16개 이상의 라이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몇 가지 제한이 있지만은, 이것도 물론 사용자가 나는 이걸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얼마든지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 작은 마크들이 URP가 지원하는 각각의 플랫폼들입니다. 유니티 허브에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패키지 매니저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근데 좀 URP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URP 샘플 프로젝트인 이 보트어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트어택 데모가 굉장히 이 퀄리티도 좋고 URP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은 저희 그 유니티 코리아 블로그에 오시면은 저랑 같이 에반젤리스트 하고 계시는 오지연님께서 이 보트어택 데모를 통해서 이 지금 보이는 물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잘 해설해 놓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URL을 통해서 샘플을 받아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이제 글로벌 팀에서 직접 이 제작한 가이드 문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들이 그 URP에서 이 보트어택 데모를 이제 있는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 그 LWRP를 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좀 그런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더라고요. LWRP니까 이 라이트웨이트, 즉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바꿔 말하면은 퀄리티가 매우 낮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URP로 바뀐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URP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지만은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채로운 그 기능들을 가진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 인디나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레거시 사용을 했을 때 모바일 같이 약간 제한적인 플랫폼에서 게임을 만들 때 좀 이게 최적화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URP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차이점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표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보시면은 몇 가지가 좀 바뀐 게 있고 아직 지원을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섀도우 마스크 기능이 아직 그 URP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존의 레거시를 사용하실 때에 비해서 크게 차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보면은 이 URP에서 기본적으로 이 lit, unlit 뭐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D 전용 렌더 파이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이 2D에서 이 PBR과 lit, 즉 이제 PBR 베이스인 lit 그리고 unlit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2D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쉐이더 그래프에서는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이렇게 노드를 연결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가 이 커스텀 노드, 즉 이제 코드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
나만의 쉐이더를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주얼 스크립팅, 즉 이렇게 노드 구조로 연결해서 쉐이더를 만드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여기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편 없이 구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뭔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이 쉐이더 그래프에서 코드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래도 쉐이더를 조금 코드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쉐이더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유니티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이 URP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모바일 기기에서 실제 기동하는 그 보트 어택 데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이 지금 영상이 재생이 안 되고 있는데 저게 모바일에서 10만 개 정도의 파티클을 실시간으로 뿌려가지고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파티클들을 직접 이런 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나 이 유니티의 슈리켄 같은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입자들을 띄워서 확인할 수 있게 지금 URP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 유니티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동영상들이 몇 개가 있고요. 최근에 또 그 박동민 TA님이라고 이제 그 마둔파 테크니컬 아트 연구소라는 그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박동민 소장님께서 강연하신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RP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렌더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 커스텀 렌더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이전에 지금 보여지는 저런 이제 아웃라인, 즉 그 캐릭터 외곽선을 구현하는 효과의 경우에는 쉐이더에서 직접 투패스 렌더링을 구현을 해서 제작을 했어야 하지만은 지금은 이 커스텀 렌더 파이프라인을 추가해서 이 사용자가 커스텀 렌더 패스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제도 유니티 그 글로벌 페이지나 혹은 GitHub을 통해서 그 예제 코드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톤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뭔가 좀 약간 특별한 효과, 스텐실 버퍼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끼리 가려졌을 때 캐릭터가 반투명으로 바뀌거나 뭔가 효과를 주는 것들 또한 이 렌더 패스 추가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이 쉐이더를 직접 작성해서 이러한 필요한 기능들, 건물 뒤에 캐릭터가 이렇게 갔을 때 그래도 캐릭터 실루엣이 보인다던가 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걸 구현을 하게 될 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URP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2D 전용 렌더 파이프라인이 추가된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저기 레거시 때는 2D 렌더 패스를 추가해서 사용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레거시 때 2D 렌더 패스는 그냥 3D 공간에서 그냥 이걸 이제 2D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게임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URP의 2D 전용 렌더 패스는 말 그대로 2D 개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렌더 패스입니다. 그래서 2D 전용 렌더 패스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2D에서 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2D 게임도 거의 뭐랄까요, 이전에 3D와 거의 비슷한 효과, 지금 보듯이 저러한 라이트에 대한 효과, 또 노멀맵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URP에서 이 렌더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표 안에 2D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선택하시면은 2D 전용 이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옆에 갈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익스페리멘탈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기능입니다. 몇 가지 기능들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뭔가 필요한 기능들이 다 구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 기존의 그 레거시에서 3D를 2D로 변화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적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들은 특히 이 실시간 라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 2D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라이트나 노멀 맵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포스팅에 맞춰서 제작을 했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그 이외에 2D 전용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희 유니티 라이브 때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PSB 임포터라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만약에 캐릭터의 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즉 팔 따로 뭐 머리 따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유니티 엔진으로 옮겨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이어 붙여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었는데, 아니면 이걸 다 이제 뭐 맥스나 마야나 아니면 3D 툴 같은데 혹은 뭐 라이브 2D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제어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이 PSP 파일로 그냥 넘겨만 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착 배치가 되도록, 스프라이트 패킹까지 다 되도록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HDRP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HDRP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유니티로 만든 거야? 정말 퀄리티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데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걸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HDRP는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 규모가 좀 크거나 혹은 뭔가 비주얼적으로 난 정말 이런 걸 구현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대신 HDRP는 좀 제한이 많아요. 일단 모바일은 힘들고요. 그리고 VR 게임을 만들 때는 몇 가지 좀 제한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PC에서는 최소한 다이렉트X 11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요즘에 그래픽 카드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좀 좋은 미들레인지 그래픽 카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HDRP로 만든 소규모 프로젝트의 스크린샷인데요. 일단 헤럴드 할리벗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스위치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 아래에 리모라는 게 청강대 학생들이 지금 준비한 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대학생들도 HDRP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데모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혹은 나는 좀 비주얼적으로 뭔가 HDRP의 룩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환경 세팅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9.2 버전에 추가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2019.3 버전에서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HDRP는 최근 업데이트인 2019.3 버전에 7.1.8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면은 아마 거의 지금 보이는 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HDRP 환경 세팅에 대한 거는 제가 그것만 해도 오늘 1시간 넘게 설명을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저희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HDRP 환경 세팅을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TA님께서 그동안 정말 많은 강연을 하셨는데 주로 강연을 듣고 어떤 질문들을 하시나요? 보통은 HDRP나 URP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소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레거시로 하고 있는데 URP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이걸 그냥 옮기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죠? 일단은 혼용이 안 돼요. 혼용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쓰시던 거를 URP로 바꾸게 되면은 아마 전부 다 보라색으로 확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SS 스토어에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만든 쉐이더를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걸 URP로 바꿔야 되는데 네네. 이 작업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군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유니티 기본 쉐이더, 즉 스탠다드 쉐이더나 몇 가지 기본적인 쉐이더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프로젝트를 이제 URP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게 보면은 쉐이더를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네. 그리고 SS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쉐이더 코드들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SS 스토어도 이제 URP나 HDRP용 쉐이더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구매하셨더라도 한번 찾아가서 그 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최신 업데이트였고 이제 URP 버전 얼마 이상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좀 렌더 파이프라인 바꾸는 거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쉐이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막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입문자가 공부를 시작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튜토리얼 정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일단 쉐이더 네. 이게
그 프로그래머 분인지 아니면은 이제 아티스트 분인지 혹은 뭐 기획 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난 다 한다라고 하시는 분인지 이게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보통 게임 업계 쪽에서는 이 베이스가 뭐 프로그래머 베이스가 있고 혹은 뭐 아트 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래머 베이스라고 한다면은 이 기존의 쉐이더 공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시중에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유니티 매뉴얼에 보면은 뭐 소개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그 청강대 그 대마왕 교수님 정열필 교수님이 쓰신 그 유니티 쉐이더 뭐 스타트업 책도 있고 제가 작년 유나이트 때 그 트레이닝 워크샵이라고 4시간짜리 그 트레이닝 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자료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또 이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쉐이더 트레이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처음부터 독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쉐이더 독학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도 아니고 비전공자인데. 그 말인즉슨 똑똑하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니티 쉐이더가 혼자 공부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쉐이더 관련한 뭐 유니티 쉐이더 영어도 좋고 한글도 좋고 검색을 하면은 예제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할 때 되게 무식한 방법을 했는데 이 유니티 매뉴얼에 있는 예제 코드를 하나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맨땅에 헤딩하셨네요. 네, 한 줄 한 줄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처음 발걸음 딛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번 시작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잘 다루시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요. 그리고 유니티 5 버전 쓰고 있는데 이 버전에서도 쓸 수 있나요? 질문하셨네요. 유니티 5점대 버전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제가 2016년도쯤에 아마 릴리즈가 됐을 겁니다. 이미 벌써 지금 4년이나 지났고 지금 SRP가 2017 버전쯤에 업데이트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점대 버전 쓰시더라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7.4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유니티가 이제 매년 그 버전이 나오거든요. 네네. 2017 버전, 2018 버전, 19 버전, 이제 2020점 버전 나오는데 이 한 해 버전이 끝나면은 2년 동안 지원하는 유니티 LTS 롱텀 서비스라는 거를 2년 동안 제공하는데 2017.4 즉 LTS 버전도 이번에 지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버전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전보다 유니티가 굉장히 기능이 풍성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버전 올리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좀 개발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다시 좀 다른 얘기로 드리면은 프로젝트가 꽤 진척이 되어 있고 이걸 정말 이제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새 버전 쓰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젝트 하실 때는 프로젝트 진행이 한 70% 이상 되어 있다 이러면은 버전 올리시면 안 돼요. 새로운 버전 구입하시랍니다. 2D 게임만 만드는 1인 개발자인데요. 2D 전용 렌더 파이프라인 쪽은 비전공자가 사용하기 어떨까요?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금방 써먹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기존에 2D 하시는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전에 2D에서 사용하던 것들에서 그냥 렌더 파이프라인만 바뀌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그 2D 캐릭터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움직이거나 이런 처리는 기존의 코드와 똑같습니다. 유니티가 뭐 다츠도 있고 이제 뭐 또 코딩 시스템도 좀 바뀌긴 하지만은 이게 아니고 렌더 파이프라인은 그냥 화면에 그려지는 것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2D 프로젝트 하시는 거라면 옮길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바꾸신다고 하면은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이제 2D지만은 막 이제 라이트를 넣어서 효과를 준다든지 막 캐릭터가 2D인데 어두운 데 들어갈 때 어두워지고 밝은 데 나올 때 밝아지고 빛 퍼지면은 캐릭터가 빛을 받고 이건 이제 3D 게임에서나 보는 건데 이런 연출들을 2D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이 가이드 만든 게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아까 입문 관련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쉐이더 언어 중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쪽 지식이 아예 없다 보니 유니티 쉐이더 랩이니 예, 쉐이더 랩이나 HLS니 감이 잘 안 와서요 라고 하셨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냥 같이 그냥 한번 할게요. 그리고 네, 두 가지 질문 한 번에 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 질문은요.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3D 모바일 인테리어 게임에서 조명 아이템이 최대 200개 정도까지 놓일 가능성이 있는데 레거시? 아니면 레거시, URP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 모바일 인테리어라고 한다면은 아마 모바일에서 그 씬 배치한 것들을 직접 이제 띄워가지고 보시게 될 건데 일단 그 레거시는 이제 라이트가 200개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앱 게임하다가 핸드폰에서 게임하다가 뻗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구동이 힘들거나 뻗을 거예요. 200개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URP를 쓰셔야 되는데 URP라고 하더라도 200개 정도를 한 번에 쓰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 화면에 물론 다 200개가 한 번에 그려지는 않을 거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URP도 한 화면에 그러니까 즉 화면 하나에 비춰지는 그 라이트의 최대 제한 개수는 이 16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개를 한 번에 보여지거나 뭐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방에 있을 때 지금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라이트가 4개가 있잖아요. 이 정도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레거시에서는 실시간으로 라이트를 4개만 쓴다 하더라도 이거 꽤 무겁습니다. 아마 URP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몇 가지 트릭들이 있어요. 뭐 이제 스페어컬 하모닉스를 사용한 그 뭐 라이트 프로브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라이트처럼 보이는 효과를 줘서 라이트는 미리 구워 놓는가 여러 가지 이제 게임 개발할 때는 그런 트릭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URP를 쓰고 한 화면에 이제 그 보여지는 라이트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한다면은 그 지금 얘기하신 그 씬 전체에 200개라고 했을 테니까 뭐 큰 방에 얼마, 작은 방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해서 배치하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쉐이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이 쉐이더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 저도 이제 강연 다니면은 많이 질문하시는 게 쉐이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쉐이더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네.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유니티 쉐이더가 접근하기가 수월하고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쉐이더라는 걸 공부할 때 첫 발을 내딛기에 저는 유니티만한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유니티가 이런 얘기를 해요. TA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엔진이 뭐냐고 했을 때 유니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지금 보이는 픽스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네. 화면에 보이는 저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구조고요. 아까 쉐이더 랩이라고 했는데 쉐이더 랩은 유니티 쉐이더를 작성하게 해주는 하나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뭐 HLSL도 있고 CG도 있고 뭐 GLSL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쉐이더 언어고요. 유니티에서 쉐이더를 작성해주게 하는 큰 틀을 우리는 쉐이더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더 랩에서 쉐이더를 작성하는 그 문법, 우리가 보통 그 문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보이는 픽스드 펑션, 그리고 버텍스 앤 프래그먼트, GLS에 넘어갈게요. 서페이스 쉐이더 총 3가지인데 처음 공부할 때 보통은 서페이스 쉐이더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저게 옆에 나와 있지만 매트릭스 변환이 없다는 게 그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셨죠? 네네. 그 행렬 처리가 쉐이더 공부할 때 첫 번째 벽이에요. 쉐이더 공부하려고 책을 딱 펴는데 행렬부터 나와요? 예, 그러면 책을 딱 덮어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제가 만든 자료 보면은 막 수학 싫어 이러고 도망가고 이러는 것도 제가 짤을 넣고 했었는데 그렇다시피 쉐이더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벽에 부딪히는 게 이 매트릭스 변환, 즉 행렬 처리 때문에 이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서페이스 쉐이더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코드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실력이 좋은 분들은 서페이스 쉐이더로 공부하는 거를 좀 안 하는 프로그래머 분들 특히 난 서페이스 쉐이더 저런 걸로 공부하는 거는 추천 안 해 막 그러는데 반대로 프로그래밍 지식이 많이 없는 아티스트나 혹은 좀 기반 지식 공부할 때 좀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되게 선호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얘도 그리고 좀 그 깊이를 파보면은 굉장히 또 깊이가 확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첫 발 디딜 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서페이스 쉐이더 코드가 저 한 열 몇 줄 정도 되는 게 다거든요.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직접 이제 에디터를 띄워보고 내가 작성한 코드가 화면에서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이제 겪어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넣어보고 한 줄 한 줄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요즘에는 이제 유니티 매뉴얼이나 혹은 그 네이버 뭐 블로그 이런 것들에 정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책도 여러 권들이 나와 있고요. 그걸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따라해 보면은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10줄의 코드를 직접 실행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네. 쉐이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간단하네요. 예. 잘 복사해서 잘 붙여놓고 거기서 몇 개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코드가 됩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게 저걸 뭐 정석적으로 다 치고 이걸 다 따라 치면요. 대소문자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에러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복사해서 잘 붙여 넣으시고 한두 줄만 바꿔서 뭔가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